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그 회사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이 유동규 자택, 그 다음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자택,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형학 회계사가 검찰에 양심선언 형태의 서류, 그 다음 자신과 김만배, 유동규와 통화한 녹취록 19건입니다. 그 다음 돈다발 사진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이 천하대유의 돈잔치에 이재명 측근들이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전 기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천하동인이 7개 회사가 현재까지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 7개 회사 가운데 나머지는 뭐 김만배의 누나하고 뭐 아는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그게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다. 이 두 사람이 실제적인 일, 내부 일, 외부 일을 해왔을 것이다. 그 중에 정영학이 양심 선언을 했다. 그리고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 자료의 중요한 내용이 정영학이 김만배나 유동규와 통화한 내용들, 녹취록이 있고 돈다발이 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나는 사실은 실소유주가 아니다.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건 직원들도 안다. 그런 통화 내용을 했고, 그러면 그 통화를 받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굉장히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어떤 규모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짐작해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대거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과 이 돈잔치를 한 화천대유와의 관계가 하나둘씩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면 밑에 숨어있는 거대한 실체가 조금씩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 같은 이런 대규모 개발 비리, 권력형 개발 비리가 터지자 이게 지금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이냐,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를 놓고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그 7개 자회사, 그 실소유주들이 쭉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기자의 누나도 있고 뭐 후배 기자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소유자가 아닐 것이다. 차명일 것이다. 실소유자는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바로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에 인허가권까지 걸려있는 이런 대규모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꼭 나올 수밖에 없다. 인허가를 책임진 관공서 그 공무원들 가운데 불만이 있거나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많은 제보가 터져 나올 수 있다. 이걸 모두 덮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장을 비롯해서 검사들로 꾸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죠. 지금 17명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제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검찰이 왜 그동안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설까? 그 의문도 있었는데 그 의문이 이제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다. 많은 정영학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신은 실소유자가 아니다.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것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 다른 쪽에서 알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정영학이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19개의 녹취록, 그 다음에 돈다발 사진, 그 다음에 양심선언서, 이 내용이 모두가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녹취록에는 김만배를 비롯해서 유동규와 통화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정영학이 자신은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그 다음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은 직원들이 안다. 그러자 상대편에서 그걸 직원들에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녹취록에 들어있다. 이재명 또는 이재명 최측근인 유동규에게
이 수익이 흘러 들어갔느냐, 유동규와는 도대체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 그 사이를 밝혀내는 것이 그 다음 일일 텐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자신의 양심선언을 하고 자신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다, 자신은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익 배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또 가명을 빌려준 사람들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생기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비쳤고, 또 돈다발 사진, 돈이 전달된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돈다발 사진도 나왔고 하는 점에서 하나 둘씩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유동규는 자신의 자택에서 그 휴대폰 전화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서 결국은 그 휴대폰 전화를 지금 현재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유동규가 밖으로 집어 던진 그 휴대폰 전화를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걸 현재까지는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유동규는 이렇게 압수수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또 침대에 이불을 덮고 들어눕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초조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일단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측과 이 유동규와의 관계,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사이에 돈이 흘러들어갔느냐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건 곧바로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이 이 대장동 의혹, 대장동 개발에 관련해서는 유동규에게 전권을 위임할 정도로, 자신이 모두 설계 추진했지만 유동규에게 실무를 모두 맡길 정도로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만큼 유동규까지 가는 과정,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큰 단서가 잡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5개월 동안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사를 뭉개온 점, 검찰이 미적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나선 부분, 이런 부분도 이 정영학 회계사의 양심선언, 정영학 회계사가 관계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을 하면서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미적거리고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사건에 있어서 검찰,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자들, 그 수익 구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또 인허가권에 관련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양심선언, 제보가 계속 잇따를 것이다. 그래서 검찰, 경찰 외에 밖에서도 이 같은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금 여권이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 방향을 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하는 점이 이런 큰 대형 사건에서는 언제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인 유동규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유동규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하면 유동규와 이재명을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고 이게 이재명 게이트라는 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